운행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목에 맞게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국가이다. 북서쪽으로는 미얀마와 중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 국가이다. 화폐 단위는 끼비다. 라오스에서는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 이외에는 전부 현금만 사용 가능하니 꼭 끼브로 환전해야 한다. 라오스 시내 풍경이다. 거리는 우리나라같이 지중화 공사가 되질 않아 전기선, 통신선 등이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누앙프라방에 가는 고속 열차 타러 가는 길이다. 기차표 예약은 4일 전부터 선착순 예약이 진행되셔서 가끔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이 불가할 경우가 있다. 우리는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 예매를 했다. 라오스 고속열차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중국이 운영 중이다. 말 그대로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열차이다. 철도역 외관부터 중국풍으로 중국 자금성을 연상케 했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고전 양식의 비엔티안의 환경적 특성을 결합했다고 소개했다. 라오스는 GDP 65%가 중국 부채라고 한다. 현재 건설 중인 도로망도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 천일에도 소개되고 있는 광시 폭포는 라오스를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꼭 필수 코스로 가봐야 할 여행지이다. 광시 폭포는 여러 단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다. 석회석에 의한 에메랄드 물빛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광시 폭포 상부로 숲길을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폭포도 절경이지만 야생생물 탐방로가 잘 갖춰져 있다. 라오스 정부는 이곳을 국립보호구역, 보호숲으로 지정하여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광시 폭포 초입에 곰 구조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구출된 아기곰들을 보호하고 있다. 곰 관련 기념품을 팔아 곰 구조 활동 기금을 모으고 있기도 한다고 한다. 통영의 다랑이 논처럼 이어지는 석회암 지층 위로 흐르는 맑고 차가운 에메랄드빛, 계곡물은 광시 폭포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일몰이 아름답다는 누앙프라방 푸시산에 올라가는 길이다. 계단이 매우 많고 경사도 그 높기 때문에 편한 신발과 복장을 추천한다. 하이힐에 치마를 입고 올라온 외국인 관광객도 있어 안쓰럽고 민망했다. 푸시산 올라가는데 소요시간은 15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루앙프라방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참 매력적이었다. 루앙프라방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불교 문화의 중심으로 그 중심에 있는 이 산의 푸시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신성한 산이란 뜻이라고 한다. 일몰 시간이 되자 관광객들이 몰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이다. 대략 저녁 5시가 되면 야시장 천막이 펼쳐지는데 일몰 구경을 마치고 야시장도 둘러볼 만하다. 수공예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 같다. 계단을 올라가는 입구 쪽 건너편에 있는 황금도시의 사원 왁시양통 사원의 모습이다. 야시장의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직 어둑한 새벽, 루앙프라방 시내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 스님들의 탁발이 시작되기 전 인도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다. 사찰의 종이 울리자 스님들이 줄을 지어 나온다. 우리 일행도 맨발에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보았다. 음식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왓마이는 왕궁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다. 왓이란 사원이라는 뜻도 있고 스님이 귀거한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마이는 새로운 사원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태국이나 라오스는 4월 13일이 지나야 새해가 시작된다고 한다. 라오스 부처님은 우리나라 부처님과 다른 점이 있다. 손 모양이 틀리다. 손 모양의 뜻은 겸손해라 뜻이 있다고 한다. 중앙에 있는 상은 액마기 신이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다. 석회수를 많이 마시면 중성화가 된다고 한다. 태국이나 라오스의 게이가 아는 이유라고 한다. 전쟁이 많았던 옛날에는 군대를 가기 싫어서 게이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없지만 장기간 석회수를 마셔서 중성화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라오스 르앙프라방 몽족시장 풍경이다. 쌀이 가늘고 길쭉하다. 우리나라 70년대 통일교와 비슷하다. 잠시 시장 구경을 해보자.
먹음직한 열대 과일들이 즐비하다. 몽키 바나나가 먹음직하다. 우리나라 시골 재래시장을 보는 것 같아 정겹다. 라오스 재래고추도 보인다. 엄청 매워 보여서 먹어볼 엄두가 나질 않는다. 메콩강변에 위치한 더그랜드 르왕프라방 호텔 전경이 아름다워 잠시 영상에 담아본다. 조식은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르왕프라방 국립박물관이다. 라오스 란상 왕조의 마지막 광사방 바타나가 살던 궁전으로 1909년에 완공되었다. 1975년에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란상 왕조의 유물과 다양한 불상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건물 외관은 라오스와 프랑스의 건축 양식이 혼재된 형태로 지어졌다. 르왕프라방 국립박물관 입장 시간은 오전 11시에 매표가 마감되니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다. 라오스 왕의 장의 차이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왕의 의전용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왕이 승하한 뒤 장의차로 사용했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왕의 응접실과 침실 등의 공간과 불상과 여러 수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보이는데 보이는 숫자가 사람마다 틀리다고 한다. 내 눈에는 4분인데 여러분들은 몇 분으로 보일지. 호텔에서 바라본 들녘이다. 라오스는 산모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영상에는 없지만 아직도 모를 심을 때 논에서 모를 찌고 손으로 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70년도, 80년대 초 같다. 논 주변에 원두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곳이라고 한다. 노을을 보며 시원하게 수면 위를 달리는 롱테일 보트를 타다 보면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느낌을 느낀다. 이름 그대로 긴 꼬리 모양의 보트를 타는 것으로 송강을 20에서 30분여 분 둘러보는 코스다. 액티비티는 이 송강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산세가 아름답고 가는 곳곳, 보는 곳마다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물살을 헤치는 소리의 풍경 감상을 하며 속도감까지 즐길 수 있는 롱테일 보트가 정말 매력적이다. 롱테일 보트를 즐기기에 좋은 시간대는 새벽 해가 뜨기 전, 오후 해가 지기 전이라고 한다. 이때 송강에서 바라보는 일출 및 일몰은 정말 환상적이다. 그만큼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이기도 하니 기다림이 필요하다. 저녁 식사 후 모두들 부랴풀어 모여든다. 잠시 불멍에 취해본다. 소원을 적어 풍등을 날려본다. 모든 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몬도간의 아침 시장에 들러본다. 돼지고기는 날마다 잡아서 싱싱하다고 한다. 시장에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 냉장고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돼지고기는 그날 소비가 다 된다고 한다.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도 보인다. 열 맞추어, 줄 맞추어 놓여있는 오리, 닭고기들이 인상적이다. 호박은 우리나라 것과 비슷하나 겉면이 거칠거칠하다. 야채 채소들을 보니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생각난다. 이제는 버기카를 타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 버기카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탈 버기카는 2인승의 높이가 낮은 저상이라고 한다. 높은 차는 잘 넘어진다고 한다. 안전교육과 운행 연습 후에 선두에는 안내하는 가이드, 중간에 안전요원과 뒤에 안전요원, 3인 인솔하에 운행했다. 버기카는 자동차 오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 다른 점은 왼쪽 발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있으면 다 탈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맡기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그렇지만 운전이 미숙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은 블루라군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라서 먼지에 돌도 많고 험해서 힘들 수 있다. 마스크는 버기카 대여점에서 주니까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버기카를 운전하면 흙먼지가 정말 장난 아니다. 물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두 겹으로 끼었는데도 목이 컬컬한 것 같다. 비포장은 먼지가 많아 영상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아쉽다. 버기카는 추월을 못하게 백밀러가 없다고 한다.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블루라군 원에 도착한다. 여기가 블루라군 원이다. 블루라군 원에서는 그네도 탈 수 있고 다이빙, 짚라인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짚라인은 옛날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닥에 있는 댐, 독충, 독초들을 피하기 위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걸어 이동하던 수단으로 만든 것이 지금의 짚라인이라고 한다. 짚라인은 안전장구 착용 후 안전요원들 인솔하에 진행된다. 짚라인의 마지막 코스는 수직 하강이다.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여자들은 순간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블루라군투다. 물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 본다. 꽃보다 청춘으로 더욱 유명해진 블루라군 에메랄드 빛 수영장에서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물 깊이가 낮은 곳, 깊은 곳 다양하다. 어렸을 때 배웠던 개구리, 헤엄도 쳐본다. 다이빙대 높이가 6m. 위에서 보니 망설여진다. 친구가 먼저 뛰어내리니 그냥 내려올 수도 없고. 도전. 코끼리 동굴 입구이다.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모여들었다는 전설이 있다는 동굴이다. 믿거나 말거나 내부는 종유석 동굴로 코끼리 모양의 종유석과 남근 모양의 종유석이 몇 개 있다. 코끼리 동굴 출구에 특이한 나무가 있어 영상에 담아본 다음 나무인지 넝풀인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생겼다. 하늘에서 아찔한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파라모터를 추천한다. 동력 엔진을 장착한 일종의 패러글라이딩인데 대략 20분 동안 방비양 하늘을 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파라모터는 한 명씩 탑승할 수 있다. 여행자가 앞에 그리고 파일럿이 뒤에 탑승하는 구조다. 파라모터로 하늘을 날다 보면 추위가 온다. 파라모터 운영사 측에 이야기하면 무료로 복장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라오스 하늘은 맑지가 않다. 나무나 풀 같은 것을 태워서 하늘이 뿌였다고 한다. 아래쪽으로 방비행 일대와 굽이쳐 흐르는 송강이 물길이 제일 먼저 내려다 보인다. 옆으로는 험준한 산세가 보인다. 파라모터는 산 위로도 훌쩍 올랐고 거센 맞바람에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오랜 경력의 파일럿과 함께하기에 안전하다. 업체 측에서 셀카봉에 액션캠을 대여해주니까 별도로 영상 장비는 준비 안 해도 된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해 아쉬움도 남지만 이번 여행도 무사하게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를